네, 따뜻한 잔소리 2부에서도 이어집니다. 1부에서는 저희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취업 고민 해결해 드렸고요. 2부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올라온 사연들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주셔야죠. 네, 2부 함께 하실 분입니다. 따뜻한 조언의 1인자 HR코리아 이경욱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서 제가 2부에서도 계속 함께 하시는데 네. 보내드려 버렸어요. 예, 2부에서도 여전히 수고해 주고 계신 네. 우리 최현정 컨설턴트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최현정입니다. 네, 따뜻한 조언 계속해서 부탁드릴게요. 네. 예. 자, 이제 막 하반기 공고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취준생들의 조급증이 또 이제 심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사님 어떻게 좀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 좋을까요? 우선 조급증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급하게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럴수록 조급하지 않으시도록 예, 부탁을 드리고 싶고 좀 차분히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또 좀 계획도 해보시고 또 어떤 실천 방안 같은 것들 적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럴 때 이제 남이랑 비교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넷 취업 고민 사연 해결해 드려야죠. 네, 그렇습니다. 취업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요. 저희가 이 하단에 안내해 드릴 이 주소로 여러분의 고민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가 있으면 더욱더 네.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의 고민 저희가 친절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결해 볼 오늘의 첫 번째 고민입니다. 네. 서진 씨가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26살 여자 취준생입니다. 학교는 사립 수도권 캠퍼스 4년제로 이번 달 졸업입니다. 학점은 3.9점이고요. 토익은 860점, 토스 7, 오픽 IH,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펀드 투자 상담 자격 등을 취득했는데 문제는 이 스펙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준비했는데 서류 다 광탈하고 대한항공만 1차 면접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자소서의 문제인지 스펙의 문제인지 매번 서류 탈락만 하니까 대기업은 이제 슬슬 포기하게 되고 얼마 전 가고 싶었던 회사의 MD팀에서 합격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연봉이 1,800만 원이더라고요. 상여금이나 뭐 이런 거 별도로 하나도 없고요. 조건은 별로 안 좋았지만 가보고 싶었던 회사라 일단 출근하기로 했는데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어제 토익 점수가 새로 나왔는데 900점이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괜히 더 심란하고 하반기를 새로 준비해야 하나 싶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때까지 서류에서 광탈했는데 이번에 된다는 보장도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제가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래도 가보고 싶었던 회사니까 연봉이 적더라도 다니고 싶은 생각 60%, 조금 더 연봉이 높은 회사로 하반기 때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40%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네, 저희 화요일 코너 중에 취업 인생극장이 있는데 거기에 사연을 보내주셨어도 그러게요. 저희가 또 네. 해결해 드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연봉에 네. 대한 고민들 누구나 할 텐데 신입사원인데 이런 고민들 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연봉이 적어서. 그렇죠. 예. 연봉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단 이제 구직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기업에서 내가 몸담았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비전을 더 꿈꿀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하게 되는 것 같은데 역시 충분히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토익 점수가 900점대로 올랐다고 해서 뭐 특별히 다른 뭐 스펙이 변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치가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하반기에 준비하신다라고 해서 굉장히 뭐 플러스 요인이 된다라던가 뭐 어떤 반전을 꿈꾸시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류 이 광탈의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아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아무래도 대기업을 열심히 지원을 했었는데 면접을 한 번밖에 안 갔다라는 거 진짜 분명히 본인의 뭐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러면 이게 내가 탈락을 계속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치밀하게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대학생활 하면서 내가 경험치가 부족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어차피 졸업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떤 경험을 쌓아가면서 경력 관리를 해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먼저 고민하시는 게 좋지 900점 토익 점수를 가지고선 내가 하반기에 도전을 해서 엄청난 뭔가가 일어날 거야라고 하는 것들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 싶은 회사에 합격하신 거는 굉장히 축하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봉 자체가 내가 고민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같은 직군에서 같은 그 신입사원급에서의 연봉을 보는 게 아니라 네. 이 선배들이 어느 정도의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가를 조금 더 찬찬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기업에서 혹은 이 분야에서 이 직무에서 어떤 로드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그림이 그려져야지만 내가 이제 앞으로 경력 관리를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대기업을 선택하실 때도 실제로 내가 어떤 직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다음 수를 그려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여기를 갈 것이냐 말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먼저 지금 내가 탈락한 사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치밀하게 분석을 하시고 결단을 내리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원급이 아니고 선배들의 연봉까지 비교해봤는데 연봉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앞으로 비전이 좀 안 보인다라는 그래요. 생각이 네.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 기업 아까 전에는 이제 소개를 해주셨을 때 가고 싶은 기업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직무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기업 내에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 직무를 통해 가지고 내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비교가 해도 비전이 전혀 없다. 네. 그리고 내가 들어가도 금방 나올 것 같아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많이 드신다라고 하면 사실은 하반기 준비하셔야죠. 근데 그 사례 속에서 내가 지금 합격한 곳을 가고 싶은 곳이 60이고 하반기 준비하는 게 40%라고 하는 건 이미 내가 하반기에 대한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가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하고 다음 거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나한테 주어진 것들을 기회로 가져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먼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같은 사연에 대한 이경옥 이사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우선은 저도 이제 새로운 곳에서 취업을 하셨다는 것에 축하 말씀드리고요. 네. 그 자신감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제 간혹 대학에 그 취업 컨설팅을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졸업자들 대상으로 제가 취업 컨설팅을 하게 되는데, 그 중상위권 대학 이상의, 예를 들어서 뭐 4.5 학점 만점에 한 4.0 이상이 되고, 뭐 금융권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 한 3-4개를 따고, 네. 그에 뭐 토익 성적이 한 900 정도 되고, 이런 분들도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게 한 100군데 정도는 서울 지원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합격한 건 한 3-4개밖에 없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전형 너무 많이 탈락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만큼 지금 취업난이 조금 어려운 상태라는 걸 인지하시고 내가 좀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선 현실적으로 조언을 드린다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우선 지금 나이도 있으시고 네. 약간 휴학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졸업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본인이 원하는 회사에 합격하셨다라고 하면 연봉을 따지기보다는 조금 적더라도 우선 입사를 하셔가지고 일을 시작해 보시니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네네. 일단은 지금 찾아온 기회를 좀 놓치지 말고 일을 시작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뭐 예를 들어서 시니어급이면 사실 연봉을 많이 내고를 하게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제 주니어급, 특히 신입일 경우에는 연봉보다는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직무, 물론 회사도 중요하고 하지만 내가 해야 될 그 MD라는 직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전문적으로 계속 성장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연봉 부분을 조금 포기하고 내가 앞으로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시작해보는 것도 답이 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1,800이지만 좀 열심히 노력해서 간다라고 하면 뭐 일반 직군에 계신 분들의 뭐 2,000, 3,000 되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앞서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앞으로 이제 얼마나 더 디벨롭 할 수 있으실 것인가를 이렇게 고민해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초점을 맞추시는 게 더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아, 이분 저희에게 고민 해결해달라고 주셨다가 더더욱 고민하시는 건 아닐까 모르겠는데 두 분의 의견을 토대로 네. 여러분에게 좀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취업 때문에 고민이 많은 1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인사랑 비슷한 부분이 있는 직무가 있나요? 경연 지원이든 노무든 어디든 인사 계열이랑 비슷한 일을 하는 영업 지원이나 그런 쪽에도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학생회를 2년 동안 하고 제 적성에 인사 쪽이 잘 맞을 것 같아 인사 쪽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데 주변에서 인사는 워낙 고스펙이 많으니 눈을 돌리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막막한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참고로 저는 경기 소재 수도권 4년제 사립대 법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여대생이고 학점은 3.85에 토익은 880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무사를 1차까지만 합격해도 메리트가 되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스펙이 안 되면 노무사 1차 합격자라도 힘들겠죠. 제 상황을 고려하셔서 인사랑 비슷한 일을 하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 추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뭐 스펙 때문에 고민도 많으신 것 같고 이번엔 이경호 기사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좀 두 가지식으로 표현해 주자면 이분의 좀 긍정적, 부정적 어떠세요? 저는 긍정적이라고 긍정적, 봅니다. 하고 싶은 일 해라. 네네네.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우선은 그 내용을 들어보면 고민이 아주 심각해 보여요. 예, 그래서 이걸 정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저는 거꾸로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사실 그만큼 인사에 대한 열정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민을 좀 더 긍정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앞으로의 어떤 방향이나 어떤 해결 방법들을 고민해 보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다. 일단 희망의 메시지를 먼저 던져주셨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더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선 대부분이 이제 3학년, 4학년 이렇게 했을 때 급하게 취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가고 싶다, 아니면 연봉이 많은 곳으로 가고 싶다, 아니면 약간의 환상으로 뭐 나는 마케팅을 하고 싶다, 뭐 아니면 해외 영업을 하고 싶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의외로 많은 편인데 그것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또 이쪽을 더 맞을 것 같다는 적성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그 노무사 1차 시험에 대해서 네. 얘기를 예. 하셨는데 사실은 신입 때는 이 노무사 1차 시험 합격이라는 게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사실 준비해서 막 1차 합격하셨다라고 하면은 서류 전형을 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이 노무사라는 시험이 거의 변호사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고 그러니까 1년 반 만에 1차 합격을 하신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면 굉장히 포커스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이외에 다른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사라고 하면 오히려 요즘은 글로벌 인재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영어를 준비한다라든지 다른 것들을 더 준비하셔서 네. 이게 도전해 보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분이 예. 1차 합격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네. 다른 방법으로 저는 또 준비를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아직 뭐 시간이 있으니까 최선의 노력을 일단 다 해서 잘 도전을 해보는 게 더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네. 최현정 컨설턴트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네, 일단은 저는 이분이 학생회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걸 통해 가지고 인사부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는 한데요. 인사부서에서 요구하는 그런 역량이라던가 이런 것들 따져봤을 때 그냥 단순히 그런 경험치만으로 인사부서에 잘 맞다라고 가정해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쭉 늘어놓고 봤는데 그 앞서서 제가 이제 전화 상담을 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사부서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부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가 얼마만큼 잘 매칭이 되는가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가시적인 뭐 스펙만으로 뭐 인사부서가 된다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노무사 1차 합격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메리트가 있을 것도 같고 특별히 인사부서에서 노무사 이제 합격자를 우대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내가 이것들을 선택하게 되면 또 기회비용 차원에서 또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이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셔가지고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노무사를 통해 가지고만 나를 어필할 수가 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 하셔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부분도 충분히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3학년이시니까 또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다양한 이제 방향성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분이 약간 자신감이 없는지 최대한 비슷한 일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 인사는 좀 너무 비슷한 일이 없지 않나요? 그냥 딱 그 직무 하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 특별히 뭐 비슷한 부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인사는 너무 하고 싶은데 다른 거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거를 좀 가정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저도 예. 컨설팅 할 때 인사부서는 입사가 너무 어려우니까 뭐 영업이라던가 아니면 일반적인 사무직군 경영지원 직군이라던가 아니면 총무 뭐 이런 쪽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경력을 쌓아서 내부적으로 이제 인사 부서로 이제 뭐 이렇게 부서로 옮겨갈 수 있도록 예. 하는 게 하나의 이제 전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권해드리고는 있는데요. 네. 뭐 이런 시도도 하기 전에 본인이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뭐 인사부서에 지원도 안 해본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너무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 그것 자체가 인사부서에서 원하는 인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날씨도
굳어가지고 좀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더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응원의 한 말씀씩 두 분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이경호 이사님부터. 예. 네. 우선 본인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본인만 겪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구직자분들이 함께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겪고 있다라고 해서 그거를 한 발짝 뒤로 물러서거나 또 포기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네. 좋습니다. 최현우 선생님도 응원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 요즘 운칠기삼이라는 말 굉장히 와닿는데요. 언젠가 때가 온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때를 기다리시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때가 언젠가 온다. 그냥 그 때가 지금 당장 있지 않으면 내가 좌절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따뜻한 잔소리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잔매거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다시 보기 보실 수 있습니다. worktv.or.kr입니다.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많이 들려주시고요. 8월 29일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한국경제TV 금융아카데미에서 성공 취업 특강 취업의 전설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선착순 모집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변하지 않는 잔매거진의 매력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보다 내일 더 재밌어질 잔매거진, 내일 이 시간도 꼭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즐겁고 힘나게 일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의 잔매거진은 계속됩니다. 쭉